참석하셨습니다. 허경행 광주시의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상영 광주시의회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최서윤 의회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현주 행정복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조혜란 도시환경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주인록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은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노영준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주은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태원 광주시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신금철 광주 문화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호 광주시 예총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평가토론의 좌장과 토론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승환 용인대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전미양 안양대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임원자 당국대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윤석 광주 왕실도자 컨퍼런스 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여인원 태촌 토마토 축제 운영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안호명 남한산성문화재 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기현 와스비 집행위원회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 밖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요. 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광주시 축제 추진위원회 위원장이신 방세환 광주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강산 시장입니다. 올 한 해도 그냥 푹딱 가는 것 같습니다. 엄청 바쁜 한 해였던 것 같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광주시의 3대 축제를 비롯해서 세계 관악 컨퍼런스 그 지역 축제로 지금 이제 하나씩 올라오고 있는 이제 곤점 선물입박 거리 축제까지 성공적으로 잘 마친 것 같아요. 오늘은 또 특별히 중부일보에서 주관하는 그 브랜드 대상에 또 우리 저 너규리, 대충 광귤이죠. 그 오늘 브랜드 대상을 타서 2시에 또 마침 일정이 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있고 부시장님 그쪽으로 좀 보냈습니다. 또 그 축하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축제라고 하면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다 충족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만족스러운 그런 성과를 얻어냈다고 저는 좀 확신을 합니다. 또 이런 그 성과에 대한 부분은 이게 사업이라는 투자 대비 효율의 개념이 아니라 유형적, 무형적 그런 가치는 매우 크다. 환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올해의 축제들은 상당히 성공적으로 잘 치렀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축제위원회를 최초로 준비를 하고 축제위원회를 통해서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발굴하고 또 이제 풀어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또한 오늘 이렇게 평가 회의를 가는 것도 아마 광주시에서 처음 있는 일일 것 같아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이게 뭐 평가회의다 뭐다 이런 부분들이 조심스러운 게 많거든요. 사실은 어떤 거든지 100%라는 만족감은 없습니다. 그래서
비판이 아니라 성토가 아니라 우리가 보다 발전적인 모델들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는데 어떤 것이 좀 더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또 시민들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해서 풀어내는 게 오늘의 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또 여기 계신 이제 좌장 패널 여러분들, 교수님들 다들 이제 어떻게 보면 전문가분들이 다 오셨는데 잘 좀 부탁 좀 드리고요. 또 현장에서도 또 생생한 목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의견들을 잘 담아서 앞으로 축제를 펼쳐가는데 그런 바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도 열심히 보면서 앞으로의 그 더 성공하는, 더 발전하는 시간들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허경영 광주시의회 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의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광주시의회 의장 허경영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한 해 치러진 광주시 대표 축제를 평가하고 우수 축제에 대한 지원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평가회를 개최됐습니다. 매우 뜻깊게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광주시 3대 축제는 물론 관악 콘퍼런스 성공 개최를 이끌어내신 강시장 시장을 비롯한 우리 광주시 공자 여러분, 그리고 문화재단 임직원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광주시 축제들이 전국적이고 세계적으로 축제를 도약할 수 있는 여러분께 냉정하게 평가하고 날카로운 의견을 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축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외에도 축제로 나타난 경제 효과와 광주시의 브랜드 가치 상승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의회에서도 오늘 평가 보고회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과 의견을 토대로 발전 방향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광주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토론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여러분들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2024년 광주시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광주시 대표 축제이자 경기 관광축제로 선정된 광주 왕실도자 컨퍼런스와 남한산성 문화제, 또 거리축제로 선보였던 태촌 토마토 축제, 그리고 우리 광주에서 울려 퍼진 제20회 와스비 세계관악 컨퍼런스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네, 그 멋진 활약상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제27회 광주 왕실도자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네, 짧은 영상이었지만 역사와 문화 그리고 예술로 물든 광주시 축제 활약상들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 한 해 동안 광주시 축제 발전을 위해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축제별 성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에 대한 질의응답은 2부 순서인 토론회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대표 축제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는 강민수 복지문화국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단상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복지문화국장 강민수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진행된 축제를 짧은 영상으로나마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고 보니까 힘들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담당 주무관들서부터 팀장님, 과장님들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또 축제와 예술에 대한 전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추진해 주신 재단, 문화재단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2024 광주시 축제 평가보고의 축제별 성과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평가보고의 목적, 축제별 소개, 사전평가 결과, 그리고 내년도에 개최 예정인 음악축제에 대한 자문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제평가보고의 개최 목적입니다. 근본 축제평가보고에는 올해 개최된 4개의 축제에 대한 외부평가 및 자문과 폭넓은 토론을 통해 축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축제에 반영함으로써 각 축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완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올해 개최된 광주시 3대 축제는 제가 보고드리고 와스비 세계 관악 컨퍼런스에 대하여는 문화재단에서 이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 왕실 도자 컨퍼런스입니다. 500년 조선 백자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도자 문화의 거점 도시로서 기반을 구축하여 광주시만의 독자적인 브랜드 확립을 위해 그동안 꾸준하게 성장해온 광주시의 대표 축제입니다. 이번 제27회 광주 왕실 도자 컨퍼런스는 빛나는 조선 왕실 도자 광주가 빛다 라는 주제로 지난 5월 3일부터 15일까지 13일간 곤지암 도자공원 일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축제의 성과입니다. 13일 동안 약 9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으며 28개 관내 요장이 참여하여 2억 5천만 원의 도자 판매 수익을 창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프로그램 내용입니다. 축제별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소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에는 헝가리, 중국, 일본, 태국 등 국내외 도예인이 함께하는 광주 왕실 국제 도자 심포지엄을 처음 개최하여 왕실 도자의 우수성을 국외로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도슨트와 함께 진행한 명장 워크숍, 국내외 도자 교류전 등 전시 판매관을 운영하였으며 왕실 도자 패션쇼, 행사장 곳곳에서 진행된 진상식과 진상행렬, 야간 미디어 파사드 등 왕실 도자를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물레체험, 초월 페인팅 등 도자 체험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 만족도 조사 결과입니다. 56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은 전반적으로 65%가 만족한다는 응답률을 보였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먹거리 및 프로그램 다양성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먹거리 만족도는 41%가 보통 이하였으며 행사장 재방문 의사는 63% 정도가 긍정적이었습니다. 기타 의견으로 작년보다 깔끔하다, 조선 캐릭터 배우들이 재미가 있었다, 프로그램이 주말에 더 집중되기를 희망한다, 리프렛에 시간 등 정보를 명확하게 표기해달라는 요청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근본 왕실 도자 컨퍼런스는 새로운 명칭 변경에 맞게 기존 축제에 학술 행사를 더해 광주 왕실 도자의 국제적 브랜드화를 도모하였으며 고증을 통한 행사장 내 진상행렬 및 진상식 등 다양한 컨텐츠를 운영하였습니다. 다만 13일이라는 긴 행사 기간으로 인하여 주요 프로그램 운영 및 평일 콘텐츠가 부족하였으며 야간 미디어 파사드와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미흡하였고 행사장 내 다양한 먹거리가 부족한 등 향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태천 토마토 축제입니다. 올해로 22회를 맞이한 태천 토마토 축제는 우리시 대표 특산물인 태천 토마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다양한 체험과 참여로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토마토로 붉게 물든 너른 고을 태천거리라는 주제로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거리 축제 행사로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약 3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고 3억 원의 토마토 판매 수익을 창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축제 기간 2,700여 명이 이용한 토마토 풀장과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활동과 연계하여 토마토 모종을 직접 화분에 심어보는 토마토 화분 만들기, 태천 토마토 김치를 직접 만들어보는 태천 토마토 김치 페스타, 장목반별 태천 토마토 품평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 만족도 조사 결과입니다. 2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처음으로 방문했다는 방문객이 44%였으며 행사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64%가 만족한다는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행사장 내 1인당 지출 금액은
1만 원에서 5만 원이 48%로 다수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처음으로 거리 축제로 진행하였던 만큼 편의시설 부족과 혼잡한 분위기 등에 대한 다수의 의견이 있었으며 가장 인상 깊은 경험은 토마토 축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34.2%로 가장 많은 의견을 보였습니다. 기타 의견으로 행사장과 주차장까지 거리가 멀어 토마토 구매 시 배송 서비스 요청, 휴게 공간 및 무더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토마토 관련 콘텐츠가 더 필요하다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번 태촌 토마토 축제는 처음으로 선보인 거리 축제에 맞게 우산거리, 타프, 쉬폰 등 다양한 차강 시설을 이용하여 특색 있는 축제장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고적대, 농악단 길거리 퍼레이드 등 생동감 있는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변 상가와의 긴밀한 협조 등으로 행사를 치루었지만 도로 통제로 인한 교통 불편, 소음, 행사장 주변 요식업 외 타 업종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점, 향후 축제 주관 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는 점 등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광주시 남한산성 문화재입니다.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을 배경으로 남한산성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수호자라는 메시지를 담아 전통과 트렌드의 융합,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지역과 상생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세계 속 당당히 자리 잡은 남한산성의 정신과 가치의 향연, 제29회 광주시 남한산성 문화제는 우리의 2000년, 세계와 함께한 10년이라는 주제로 10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 동안 남한산성 도립공원 일원에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4일 동안 약 6만 9천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으며 먹거리 장터, 지역단체 아트마켓 운영으로 6천여만 원의 수익을 창출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남한산성의 위상을 이어나가며 함께 살고 함께 번영하는 의미를 전달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0주년 기념공연 공전 공영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백제시조 원조왕과 남한산성 축성 총책임자 이서 장군을 기르는 승열전 제양 퍼포먼스, 남한산성의 의미를 재해석한 남한산성 수호자 퍼레이드, 오랜 시간 이어온 마을 축제와 세계유산적 가치를 공유하는 떡매치기 나눔 행사, 대동국과 문화원이 주관한 학술 심포지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다음은 행사 만족도 조사 결과입니다. 27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은 전반적으로 80%가 만족한다는 응답률을 보였고 재방문 의사는 43%가 매우 그렇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이었습니다. 기타 의견으로 떡매치기를 실제로 해볼 수 있어서 신기하였다, 프로그램 등 행사장 운영이 알차게 준비되었다고 느껴졌음 등 긍정적인 의견과 함께 아이랑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많기를 희망한다, 주차장 화장실 이용이 불편하다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29회 광주시 남한산성 문화제는 남한산성 수호자 퍼레이드 등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콘텐츠와 남한산성 내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지역단체와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모두가 함께 만드는 축제였습니다. 다만 남한산성만의 독특한 역사 콘텐츠가 추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다양한 연령층을 타겟으로 하는 프로그램 기획이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교통, 주차장 문제는 교통 전문가와 관련 기관이 협업하여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축제평가 보고의 준비를 위하여 실시한 축제별 사전평가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11분의 평가위원이 올해 개최된 4개의 축제에 대하여 축제 기획 및 컨텐츠, 축제 운영, 축제 발전 역량, 축제의 효과 등 총 4개의 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사전평가 및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각 축제별로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항목별 평가 결과입니다. 왕실도자 컨퍼런스 76.22점, 태촌 토마토 축제 83.33점, 광주시 남한산성문화제 81.11점, 세계 관악 컨퍼런스 82.56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각 축제별 평가위원님의 주요 의견입니다. 먼저 광주 왕실 도자 컨퍼런스입니다. 도자기의 본질인 담는 용기를 지닌 컨텐츠 개발 등 현대 소비자의 관심에 맞는 도자 컨텐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올해부터 바뀐 도자 컨퍼런스라는 명칭 변경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대중성 있는 축제 명칭으로의 변경에 대한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마토 축제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선보인 거리 축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였으나 교통 및 안전 문제, 부대 시설 확보, 공간 배치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남한산성 문화제입니다. 숭혈전 제향 퍼포먼스, 수호자 퍼레이드 등 남한산성 특화 프로그램을 선보였으나 향후 역사 콘텐츠에 대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며, 매년 문제가 되고 있는 교통, 주차 문제에 대하여는 교통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효과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2024 제20회 와스비 세계 관악 컨퍼런스입니다. 국내 최초로 개최된 행사로 광주시가 문화도시로서 국내외 위상을 높이고 문화적 관심을 유도한 행사였다는 의견과 함께, 광주시의 문화도시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의 전통 관악형 음악과 현대적 관악 음악을 연계하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2025 광주시 음악축제에 대한 평가위원님들의 자문 의견입니다. 세계 관악 컨퍼런스의 성공적인 개최와 그 경험을 이어갈 가칭 2025 광주 윈드 앤 뮤직 페스티벌은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참여형 음악 축제로 10월에서 11월 중 청석공원에서 2일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첫날에는 더 뮤직 콘서트로 정상급 뮤지션 공연과 전국 음악 동호회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둘째 날에는 더 클래식 콘서트로 국내외 유명 오케스트라 공연, 지역 예술단체, 주민자치센터, 동호회 등 범시민 한마당 공연이 펼쳐질 계획입니다. 그 외 MZ세대 댄스, 플리마켓, 먹거리, 악기 체험 및 판매 부스 등을 부대 행사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음악축제에 대한 주요 자문 의견입니다. 2025년 광주 뮤직 페스티벌의 개최 목적부터 명확하게 정립하고, 음악축제를 통해 무엇을 예술적 수단으로 표현하는지에 대한 방향성 확립을 통해 차별성이 있고 독창성이 있는 축제 콘텐츠를 기획해야 한다는 의견과, 신규 축제 발굴보다는 현재 3대 축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우선 필요하다는 의견, 클래식이 이제 광주에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축제보다는 관악 공연에 기회를 제공하고 육성한 후 진행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 등 많은 자문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광주시 3대 축제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와스비 세계 관악 컨퍼런스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제20회 와스비 세계관악 컨퍼런스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는 주성경 와스비 사무국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와스비시 사무국장 주성경입니다. (2024) 제20회 와스비 세계 관악 컨퍼런스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추진 개요입니다. 와스비 세계 관악 컨퍼런스는 고품격 문화예술 행사를 통해 광주시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국제적 문화예술 도시 도약을 위한 인프라 개선, 이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를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와스비 컨퍼런스의 국내 최초 개최를 강조하며 광주시 역사와 문화, 자연환경 등 광주시 매력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문화예술도시 광주를 전 세계에 알려 시민의 자긍심과 공동체성을 고취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7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 동안 광주시 일원에서 진행되었고 와일드플라워 야생화라는 주제로 개막식과 메인 콘서트, 프린치 페스티벌, 강연, 전시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성과입니다. 행사 장소는 메인 공연장인 남한산성 아트홀과 시청 광장, 남한산성, 곤지암 도자공원 등 광주시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곳을 선정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은 메인 콘서트와 프린치 페스티벌, 강연, 전시 등 12종의 프로그램을 총 464회 운영하였습니다. 메인 콘서트는 총 13회 운영, 전회 매진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프렌치 페스티벌은 바로 옆 시청광장과 곤지암 도자공원, 남한산성 인하관 세 장소에서 총 32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와스비 컨퍼런스반의 자랑인 와이어 프로그램은 전 세계 관악 청소년이 신청을 통해 14개국 50명의 청소년이 참석하였고 광주시에서 만나 그들의 꿈을 나누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한 와스비 본부에서 엄선한 전 세계 관악 석학과 연주자 34명이 20회의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와스비 컨퍼런스의 사전 붐업을 위해 광주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대규모 퍼레이드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연이어 K-뮤직 페스티벌을 운영하여 광주 시민과 관광객의 관심을 극대화시켰습니다. 공군 블랙 이글스가 하늘 음반, 교육 관련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지역 내 특수 학교를 방문하여 문화 나눔 콘서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와스비 참여자들이 석별의 정을 나누는 갈라 디너도 마련하였고 방문객을 위한 시공과 체험 프로그램들도 동시에 운영이 되었습니다. 와스비 유치 성공 이후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총 360만 건 이상의 홍보를 기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총평입니다. 국내 최초로 광주에서 개최된 와스비 세계 관악 컨퍼런스는 27개국에서 모인 3,000명 이상의 참여자와 최소 1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아주셨으며 7월 한여름 날씨에도 단 한 건의 안전사고나 공연 취소 없이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시아 최초로 미해군 밴드를 아시아에 초청하는 쾌거를 거두었으며 광주시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행사, 전문성과 대중성을 모두 갖춘 행사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역대 최고의 와스비 컨퍼런스였다고 광주시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와스비 본부의 인사 말씀을 제가 대신 전달드리며 2024 세계 관악 컨퍼런스 결과 보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광주시 축제별 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부 순서인 평가 토론의 준비를 위해 잠시 무대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대를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하시는 좌장님과 토론자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장이신 오순환 용인대 교수님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토론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현주 광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님입니다. 이주훈 광주시의회 의원님입니다. 네, 그리고 임헌자 단국대 교수님입니다. 이윤석 광주 왕실도자 컨퍼런스 운영위원장님입니다. 여인원 퇴촌 토마토 축제 운영위원님입니다. 안호명 남한산성문화재 운영위원장님입니다. 김기원 와스비 집행위원회 위원님입니다. 네, 토론회는 좌장이신 오순환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굉장히 떨리네요. 그 앞에 이제 자체평가 보고회를 봤습니다. 나름대로 꽤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셨고 또 영상으로 봐도 좀 멋졌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머물 수가 없죠. 한 발, 두 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또 좀 비교 또는 평가 또 자체 여러 가지 분석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행인지 제가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 문화관광축제, 해외 유명 축제,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경기관광축제를 좀 다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제 들어오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종합을 하면 몇 가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우리 내부적으로는 괜찮아요. 내부적으로는 꽤 성공적이라고 저도 같이 응원을 합니다. 다만 우리 당장 이웃에 있는 도자기 하나만 가지고도 보면 2천 여주가 우리하고 이제 맞짱을 뜨고 있습니다. 그 축제들, 그 두 개의 축제만 딱 비교해도 우리보다 예산이 엄청 많죠. 이천 같은 경우는 우리 광주의 2배입니다. 또 이천의 쌀축제 같은 경우는 17억 정도 쓰거든요. 우리 지금 축제는 한 7억, 5억, 3억 되지 않는가. 아무리 우리가 머리를 쓰고 여러 가지 해도 움직일 수 있는 그 예산이 부족하면 이제 모든 면에서 평가가 좀 덜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오늘의 이 그 평가의 자리는 이 광주시 전체 축제를 좀 봐야 되거든요. 개별 축제는 나름대로 그 개별 축제에서 자체적인 또 분석을 하셔야 되고 오늘은 광주 축제 이제 3+1이죠. 세계 기존 축제 이제 와스비까지 이 4개 축제를 어떻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끌어가고 개발 발전시켜 가느냐 이 문제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예산이 좀 부족한데 이 모든 축제를 그 지금 식으로 똑같이 지원을 하고 육성을 하는 방법이 옳을 것이냐 아니면은 어느 시점까지는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한 곳에 좀 집중 지원을 하는 방법. 그러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이 4개 축제를 평가를 해서 그 중에 좀 잘 나온다 하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전략도 좀 앞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일단 큰 방향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좌장의 첫 번째 역할은 우리 끝나는 시간을 딱 지키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제 말씀을 일단은 여기에서 좀 드리고, 지금부터 이제 토론에 들어가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준비하셨던 분들보다는 밖에서 보셨던 분들 말씀을 좀 먼저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오른쪽에 저하고 또 종십니다. 우리 오연주.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저 끝에서부터 보겠습니다. 네. 임원자 교수님부터 토론을 시작해 주십시오. 저는 광주 왕실 컨퍼런스 행사 중에 국제도자 심포지엄을 담당했던 단국대학교 도예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임원자입니다. 지난 5월에 곤지암 리조트에서 5개국 그 도예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그 왕실 도자에 대한 콘텐츠를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거에 대해서 국제 학술대회를 거쳤는데요. 일단 우리 그 외국에서 오신 분들하고 그 학술대회에 참석하셨던 그 방청객들이 한 200여 명이 그 자리에 계셨었는데 굉장히 만족해 하셨어요. 오신 분들은 무엇을 만족해 했는가 하면 곤지암 리조트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그래서 참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만족도가 있었지만 도자 행사장하고의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행사장을 갔다 올 수 있는 시간적인 게 부족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주라는 지역이 굉장히 그 물도 물도 좋고 산세도 아름답고 과거 500년 전부터 이 도자의 그 왕실 도자라는 콘텐츠가 굉장히 좋은 브랜드인데 이게 조금만 더 브랜드 그 가치를 살려서 하면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라는 건 저 도예인으로서도 굉장히 많이 고민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그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와서 볼 수 있는, 머물 수 있는 그런 관광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같이 축제하고 어울려서 한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숙소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함을 좀 느꼈던 것 같았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을까요? 여기까지만. 예, 멋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저렇게 시간을 딱 지켜주시는 분들이 제일 좋습니다. 이제 광주 도자의 브랜드 같이, 그다음에 외국인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요. 뭐 조금 좀 더 붙이면은 아까 발표 때도 좀 그런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만은 이 도자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하는 문제거든요. 여주가 생활도자기로 쭉 나가 있고요. 이천이 청자로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왕실을 표방을 하죠. 그러니까 왕실에 대한 것이 별로, 저도 방문해 봤습니다만은 좀 부족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내년에 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이제 말이 끊어지기 전에 이제 우리 이 도자 축제를 직접 운영을 하셨던 이제 우리 이윤섭 위원장님 이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주왕실 도예 사업 협동조합의 이윤섭입니다. 올해도 그 축제를 성황리에 잘했고 그 시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더 좋은 축제를 이루었던 것 같고요. 근데 날씨가 좀 안 좋아서 그 비가 좀 많이 온 관계로 좀 관람객들이 좀 저조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그 아까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천하고 여주의 그 행사 비용이나 그 홍보 비용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외부의 그 관람객들이 저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문제점은 저희가 그 도자 축제 그 체험이 항상 그 비슷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년도에는
새로운 콘텐츠 사업으로 도자 체험이 그 관람객이 오면 어린이만 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같이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 사업으로 좀 발견도 좀 하고요. 또 새로운 그 저희 도자기가 보면은 백자, 천자, 군청이 있는데 여기 백자의 마을이에요. 그래서 백자로만 할 수 있는 그 작품을 백자로만 할 수 있게끔 그 우리 조합원 분들한테 많이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올해 12월달에 특별전이 있는데 거의 80% 이상이 다 백자로 이렇게 전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조합원들도 많이 좀 백자에 대한 백자의 고장으로서 그렇게 열심히 좀 도자기를 선보이고 있고요. 또 새로운 콘텐츠 사업으로 새롭게 선보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콘텐츠 문제를 또 말씀하셨고요. 차별화된 그래서 그 방법론으로 백자를 중심으로 좀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와서 봤습니다만은 그 저는 이제 어떤 면이 보이냐면 백자가 아무리 훌륭해도 이 백자, 즉 하얀색이 돋보이려면 배색이 중요하거든요. 뒤에 배경 색깔. 그 부분을 좀 신경 쓰셔야 되지 않을까. 제가 한 번은 달 항아리를 봤는데 뒤에도 하얀색이었어요. 이게 돋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그 사소한 거지만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쓰시면은 우리가 정말 힘들여 만들어 놓은 이 백자가 더 큰 빛을 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긴장들 하시죠. 저기 전미향 교수님, 네,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축제를 개최하신 시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시청 직원분들, 관계자분들 고생하신 거를 우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선 노고에 감사드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축제를 기획도 해보고 운영도 해보고 또 여러 해외 페스티벌도 참가를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사실 이제 우리 광주시가 콘텐츠가 많은데 이 정도로 해 나가는 것도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 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는 우리나라와 달리 또 어떠한 상황이나 규모나 어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랑 똑같이 할 수 없다는 한계점도 있고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여러 시마다 혹은 구마다 주최하는 축제가 정말 많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광주시는 나름대로 많은 콘텐츠를 잘 개발해서 잘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기획하고 운영하면서 축제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고 뭐 날씨라든지 또 불의의 사고 같은 것들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또 발생하기도 하는데 어떤 안전사고 없이 안전하게 또 진행된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리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찾으려고 한다면 끝이 없고 또 만족도도 100%가 없다고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 시간 관계상 어떤 자세한 극복하는 점들과 또 부족한 점들은 저희 축제 운영회를 통해서 또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금방 안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화면을 보면서 다른 축제하고 좀 다르게 거리로 나가서 활발하게 했던 축제가 이제 올해 대천 토마토 축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토마토 축제를 하셨던 우리 위원장님께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대천 토마토 축제는 한 22년 전에 정지리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는 어떤 축제라기보다는 토마토 판매 목적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올해는 22회째 축제가 됐습니다. 지금은 그 토마토 생산 농가뿐 아니라 토마토 축제가 아닌 퇴촌면 축제로 가기 위해서 그동안 많이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처음보다는 퇴촌면 주민들이 같이 호응해주고 하는 것이 전보다 훨씬 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퇴촌면 주민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즐기고 그다음에 퇴촌면의 어떤 토마토나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고 이런
축제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거리 축제를 했는데 그 축제는 역시 어떤 그러니까 구석해 있는 어떤 그 넓은 공간에서 하는 것보다는 거리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퇴촌 토마토 축제가 올해 처음으로 거리 축제로 했는데 좀 뭐 제약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앞으로 좀 보완하고 고치고 해야 될 일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올해와 또 다른 그런 축제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우리 토마토 축제는 스페인을 떠올리거든요. 거기 한 두세 번 가봤습니다. 거기 가면은 정말 젊은이들이 그냥 광란의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 다음에 스페인 그 위에 동네 가면 산피르민이라고 거기는 거리에서 소가 막 뒤쫓아오면 또 막 도망가는 정말 정열, 열정 그런 키워드로 표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건 우리 퇴촌에서 거리 축제를 표방을 했지만 아이들 중심이었거든요. 그 아이들 프로그램이 너무 이제 비중이 저는 크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목적을 이 토마토의 판매의 목적을 둘 것이냐 아니면은 그 퇴촌의 이미지를 그 정열적인 왜 이 빨간색 아닙니까? 그 다음에 토마토가 완전 식품에 가깝죠. 그래서 이 건강 쪽으로 해서 이 마케팅을 할 것이냐 이제 그런 그 방향성을 먼저 좀 잡으면 지금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큰 빛을 발하지 않을까. 굉장히 좋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도하는 것 참 굉장히 멋있거든요. 그런데 이왕이면 그 방향성을 조금만 더 확실히 하면은 정말 빛을 보고 열매를 맺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에 또 제 오른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이주훈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의원 이주훈입니다. 저는 그 올해 저희가 그 광주시의회에서 그 축제발전 연구회를 지금 발족해서 마침 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초대를 또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저뿐만이 아니고 제가 물론 이제 대표의원으로 올라왔지만 우리 그 지금 허경영 의장님 그리고 뭐 주임록 의원님, 최서연 의원님, 노영준 의원님 이렇게 같이 지금 오늘도 자리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까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물론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일단은 축제를 왜 하는가? 과연 토마토 축제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아까도 말씀하셨던 판촉으로 해서 지금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프로그램도 이제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왕실도자기 축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광주시만의 고유한 품목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아이를 3명을 키우는데요. 아이들한테 얘들아 왕실도자기 하면 뭐가 생각나니라고 하면 아이들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컨텐츠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끼리는 뭐 왕실에서 쓰던 굉장히 값진 고귀한 도자기, 크리스티 경매에서 엄청나게 고가의 낙찰된 도자기, 이 정도로 가지고는 그 아이들이나 남녀노소의 마음속에 파고들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중동 같은 데 보면은 그 알라딘 요술램프 있지 않습니까? 그 별거 아닌데 그거 3번 문지르면은 지니가 나와서 소원 들어줍니다. 그런 어떤 판타지적인 요소를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발굴을 해서 그 물건에 접목을 시켜주면 그것이 굉장한 힘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남한산성 같은 경우에는 저는 우리 3대 축제 중에 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주전, 광주시를 대표하는 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좀 아직까지는 모자이크 방식인 것 같아요. 다른 데서 하는 공연들 그냥 우리 광주시에서도 좀 하는, 물론 최근에는 그 병자호란과
접목하는 시도가 있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제가 뭐 한두 가지만 말씀드려보자면 인조왕께서 1636년 그 겨울에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옵니다. 14,000명이라는 병사와 사람들이 그곳에서 40여일간 살았어요. 그 당시에 경상 좌도 병마절도사 허완 장군과 경상 우도 병마절도사 민영 장군께서 왕을 구하기 위해서 병사 8,000명을 데리고 쌍령, 지금으로 말하면 대쌍령리에 주둔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청나라 기병 3,000이 몰살을 시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몰살됐는데 국가에서 그 전란의 시체를 치워주지 않으니까 그 광주 대쌍령리, 도평리 주민분들이 그 시체를 전부 다 치워주신 거예요. 시체를 정리를 하신 거죠. 그리고 현재까지 그 마을에서 자생적으로 음력 10월 초하루에 제향을 지냅니다. 아직까지도 그 동네는요, 그날을 피해서 뭐 결혼식도 하시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단순히 과거의 역사가 아니고 현재까지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토리들을 저는 이제 각자 뭐 우리가 축제라고 하면 물건을 가지고 하는 축제가 있고요. 문화유산을 가지고 하는 축제가 있고 그 역사성을 가지고 하는 축제, 그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왕실도저히 같은 경우에는 역사와 물건 두 가지 다 충족을 하고요. 남한산성 같은 경우에는 문화유산과 역사 두 가지를 다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되는 어떤 핵심적인 스토리를 발굴을 해서 이 축제에 접목을 시킨다면 어떤 분들이 와서 해도 예를 들어서 뭐 광주시청의 축제 담당자가 바뀌던 문화재단의 담당자가 바뀌던 뭐 대표이사님이 뭐 언제까지 하실지 모르겠지만 바뀌시던 간에 그 어떤 하나의 그 처음부터 끝까지 일맥상통하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한다면 점점 더 이게 확장성 있게 나아가고 그리고 이 스트리트 툴링을 통해 가지고 각 축제에 의미 부여를 극대화하게 된다면 정말 전국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명실상부한 축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오늘 전혀 입을 맞춘 게 아닌데 이 화음이 잘 맞습니다. 차례대로 이 축제 하나씩을 좀 언급을 해주셔서 주로 핵심적으로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는 남한산성 문화재가 우리 광주를 좀 더 상징하고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잠재력이 또 있지 않느냐. 다만 문제는 그 무엇을 위하여 이제 우리가 축제를 하느냐, 그 목표죠, 목표. 이 문화재를 하는 그 목표가 무엇이냐. 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마을 주민들의 문화를 표현하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은 그 행궁 자체를 좀 보여주려고 했던 것인지 병자호란 아픔의 역사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인지가 분명하지가 않죠. 섞여버렸어요. 섞여버려가지고 와서 보는 사람이 어떤 메시지를 딱 머리에 딱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게 좀 부족했었습니다. 특히나 평가 오신 분들이 워낙 사람이 많이 찾아오니까 주차하는데 굉장한 한 3시간 가까이 주차에서부터 힘들었고 그런데 다양하게 프로그램, 콘텐츠가 있지만은 어떤 일관성이 없었다. 이제 이런 지적을 저도 좀 많이 들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안호명 위원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또 어떻게 좀 시키실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재가 얘기가 나왔는데 바로 연결이 돼가지고 다행스럽습니다. 제가 지금 저는 뭐 초기서부터 지금 29회 남한산 문화재가 마무리가 됐는데 30회 내년 되면 또 30회가 되는데 그 동안에 저희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초기에는 저희가 이제 남한산 문화재라고 안 했고 대동구 보전회에서 뭐 마을하고 같이 하는 행사였어요. 거의 한 3일, 5일 동안 할 적도 있었는데 굿 위주로만 갔었어요. 근데 굿이 말 그대로 뭐 저희가 내려오는 굿이 아닌 진원굿이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주로 그 메인 행사로 해서 거의 다른 프로그램은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단조로운 부분도 있었는데 저기 한 3, 4년 하다가 지금 저기 그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광주시에서 이제 남한산성 문화재로 이제 격상시켜가지고 그게 쭉 이어져 왔는데 뭐 문화원장님 계시지만은 이제 문화원장님이 이제 추진위원장님이 되셨고 항상 그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초기에서는 곤지암 축제장이 저기 그 완성되기 이전에 남한산성 내에서 저기 도자 축제를 거기서 열었었습니다. 그래서 수익 창출도 거기는 무슨 행사를 하면은 다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기 접근이 상당히 뭐 요즘은 교통 문제가 상당히 저기 대두가 돼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 그거를 나름대로 뭐 지방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차단을 한다든가 대체 교통수단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고민을 해야 되고 행정적으로도 고민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접근에 대한 부분 행사를 하기 위한 부분들은 저희 주민들도 물론 저기 그 고민을 해야 되지만 행정적인 뒷받침이 분명히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근데 주차장은 뭐 남한산성 내가 면적이 뭐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을 무한대로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안 되니까 그 제도적으로 그 308 지방도를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걸 차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면은 어떠한 그 다른 그 대체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나 그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기 그 제가 그 대던 곳을 왜 얘기했냐면은 뭐 저기 그 주체성 뭐 공연이나 이런 부분에 볼 때 병력을 한 부분은 저희는 나름대로는 그 지역의 역사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되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너무 부각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솔직히. 왜냐면 그 이전에 뭐 백제 시대, 그다음에 신라 요즘 주장성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 역사성이 가장 그 깊은 것이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단적으로 역사의 이제 같이 이렇게 그 흘러온 것인데 근데 한 시대만 보고 여기는 남한산성 이런 것이다 하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저기 우리 그 토론자 말씀하셨는데 남한산성은 뭐 저기 그 대표 축제 뭐 저 상당히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이름인데 뭐 어느 축제가 뭐 저기 그 우리보다 못하다 그런 거는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남한산성 문화재만큼은 또 광주시의 대표 얼굴이다. 우리 시장님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한산성이 더 저기 신경을 써주시고 그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우리 저기 이은석 우리 도에 아까 도자 축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저기 도자가 좀 그 왕실 도자기 축제라고 하잖아요. 도자잖아요. 근데 그게 생활자기로 좀 주민들이 저기 남한산 내에서는 좀 다 그 음식점을 영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생활자기 쪽으로 좀 많이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이전에도 같이 시도를 해봤잖아요, 저희들이. 근데 그거를 지속적으로 행정적으로 좀 뒷받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지금 긴급 요청이 들어와서 저기 그 이준 의원님 한 말씀. 네, 우리 그 안호명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제 치욕의 역사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대한민국 예로부터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걸쳐 오면서요. 이 남한산성이 축조된 지가 1400년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본의 뭐 외정시대도 있었고 뭐 청나라에 항복한 그런 역사들이 그 아픔의 역사들이 있긴 하지만 남한산성은 단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연구회에서 지금 남한산성을 그냥 남한산성이 아닌 한 번도 함락되지 않은 성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역사성을 좀 우리가 잘 의미 있게 되새기면서 하면 충분히 우리 남한산성이 대한민국을 더 뛰어넘는 브랜드 가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갑자기 발언을 요청을 하셔가지고 요즘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 이제 화두를 던지셨습니다. 이 축제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너무 진지해도 안 되고 살짝 이게 좀 풀어지는 맛이 좀 필요합니다. 어찌 보면은 굉장한 지금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축제라고 하는 형식을 억지로 집어넣어가지고 푸는 것보다 저는 그 남한산성의 기념식 그 자체로 오히려 가는 게
훨씬 더 멋지고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축제는 일단 난장이 전제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에는 그 역사, 아픈 역사가 난장을 치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거꾸로 3회까지는 이제 마을에서 구 중심으로 하셨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전에 이제 2013년에 여주 그 당시에 여주 쌀 고구마 축제였습니다. 그것이 그해 아주 그 탈바꿈을 했죠. 뭐로 여주 오곡나루 축제로 이름을 바꾸면서 대변신을 했는데 그때 핵심 프로그램이 뭐냐면 그 조건나루 남한강을 건너오던 안양 초등학교 학생들이 배가 뒤집혀서 40몇 명이 죽었어요. 그거를 이제 위로하는 차원에서 구슬했습니다. 그게 아주 핵심 프로그램으로 됐고 호평을 받아서 바로 다음에 문화관광 축제가 급성장을 한 계기가 됐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정책성을 맞추면 그 방향을 제대로만 잡으면 그냥 금방 성장을 하는데 여기에 너무 많은 걸 담으려고 하면은 헷갈립니다. 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전부 다 가지고 계세요. 모든 재료는 이거를 더할 건 더하고 칠 건 치고 정리하면은 정말 좋은 축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아까 잠깐 미루셨던 우리 오연주 의원님. 저희 오순환 토론제 좌장님께서 저희 할아버지 뻘이십니다. 아까 집안 말씀하셔가지고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시의회 오연주 의원입니다. 앞서서 뭐 다른 축제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들 해주셔서 저는 먼저 그 답변에 토론에 앞서서 제가 지난번 시정 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 그 세계 관악 컨퍼런스에 대한 사후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요청에 또 이렇게 답해서 이렇게 평가 보고회를 열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모든 토론자분들께서 많은 다른 축제에 관해서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세계 관악 컨퍼런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관악 컨퍼런스 개최는 광주시에서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개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계적인 행사를 아무런 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광주시가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고도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2년여의 준비와 5일간 행사 개최를 위해서 광주시가 너무나 많은 행정력을 투입했고 또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했고 또 그에 비해 행사 기간 중에 참여한 인원이 생각만큼 기대만큼 많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광주시가 360만 건의 홍보와 또 시장님께서 많은 인터뷰를 진행하셔서 많이 홍보를 해주셨는데요. 외국인은 차치하더라도 국내 관악 관계자나 국내 관악 관심자들의 방문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32회 프린지 공연의 관람객과 또 20여 회의 강연에 한국인 참여자가 많지 않았고 또 애써 준비한 전시실에도 방문객이 거의 없었다는 걸 봤기 때문입니다. 좋은 말만 하는 건 아니죠? 평가회랑. 그리고 또 통상적으로 지역에서 개최하는 행사나 축제는 그 지역과의 연계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작년 시정 5분 발언을 광주시의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시장님께도 질의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광주시의 대표적인 3대 축제인 남한산성 문화제나 왕실도자기 축제, 토마토 축제처럼 지역과의 연계성이 있어야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세계 관악 컨퍼런스는 우리 시와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우리 시에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 개최하는 것일까요? 라고 질의를 했는데 답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저는 그 의문에 대해서 아직까지 답을 못 찾았고 관악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마치긴 했으나 제 느낌은 남의 집 잔치를 광주시의 시민의 세금으로 거하게 잘 차려줬다라는 느낌입니다. 답을 주시면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지만요. 그래서 또 2년 전 세계 관악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의회에서 보고를 받을 당시에 본 의원은 시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광주시에 있는 관악 밴드나 관악팀이나 초중고 학생들을 양성하고 시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양성해서 축제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광주시에는 현재 관내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6개소, 고등학교의 1개의 관악 관련 밴드나 관악 악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지원이 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는 정말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광주시가 향후 관악축제를 이어갈 계획이라면 단발성 축제 개최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향후 몇 년간은 관악 관련 인재 양성과 또 시민들이 관악에 더욱 익숙해질 수 있도록 찾아가는 관악 공연이나 또 어떤 행사에서 관악 공연 등을 많이 해서 시민들이 관악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여 나갔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이거 예상치 않았는데 차례대로 나옵니다. 예, 우리 저기 왔으니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이번 와스베의 평가위원, 집행위원으로 참여했던 김기원입니다. 일단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참 훌륭한 그런 공연이었다, 그런 행사였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지금까지 음악을 해오면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한민국 국제관악제라든지 제주국제관악제 같은 데 많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제주국제관악제에는 97년도서부터 약 한 10년 가까이 제가 참여를 매년 이제 연주자로서 참여를 해서 거기에 행정적인 면은 뭐 솔직히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돌아가는 상황 같은 거는 제가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제가 이제 작년에 처음 이 와스베 컨퍼런스 때문에 한번 이제 견학차 한번 갔던 적이 있었는데 뭐 별반 옛날과 별반 다를 게 없더라고요. 그런 점을 봤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관악제라는 것은 제 기억으로 2012년도인가 그때 서울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거리 축제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해서 한 7년인가 하고 말았어요. 왜냐면 이제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없던 일로 하자 해서 이제 그냥 흐지부지 돼 버렸거든요. 그때에 보면은 음악하는 예술인들이라든지 그거를 추진해서 하는 그런 거라든지 그 시스템을 보면은 그 자연스럽게 제가 비교 평가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지금 되게 객관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이번 여기 지금 왕실도자기라든지 도마도 축제라든지 이런 축제들은 연관성이 계속 있어요. 1년에 한 번씩은 쭉 해나가는 그런 축제지만 이거는 지금 일회성입니다. 일회성 축제였는데 일회성 축제 치고 기획이나 이런 뭐 진행 같은 거에 있어서 참 깔끔하게 잘 진행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뭐 그 행정력이 뭐 좀 너무 과다 투입됐다, 예산 과다 투입됐다 이런 면은 저는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일이고, 한 가지 거기서 반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뭐 이렇게 참여 인원도 부족하고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지역과의 연관성도 없는데 이런 돈도 많이 들여서 이런 행사를 왜 했어야 되느냐, 요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요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패널로 참가하신 분들도 한 몇 분이 그 와스베 컨퍼런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몇 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화예술이란 이게 참 어려운 단어거든요. 요즘 우리가 이제 K-팝이 전 세계에 그냥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뭐 옛날에 그 싸이서부터 그 다음에 뭐 방탄소년단 뭐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TV에서 봤는데 그 혼성 듀엣으로 노래를 하는 사람인데 한 사람 미국 같아요. 근데 그 피아노를 아파트라는 걸 가지고서 그 영국의 빌보드 차트 2위까지 올라가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들썩거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이제 우리 K-팝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거기에 덩달아서 K-푸드가 또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K-푸드 중에 또 라면을 보니까 이 라면이 지난달까지 10억 2천억 달러를 수출을 했대요. 근데 그게 작년 대비 30% 증가한 거랍니다. 근데 옛날에는 라면 수출 안 했나?
옛날에도 했어요. 35년 전, 30년 전에도 구라파, 미국 이런 데 저기 좀 네, 죄송합니다. 왜냐면 제가 시간이 조금 오가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근데 수출이 됐었는데 그 라면이 지금의 맛과 그때의 맛이 틀릴까요?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뭐 물론 이제 종류는 많이 변해서 옛날에 그때 뭐 짜파게티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신라면도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저도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거를 한인 식품점 같은 데서 사서 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친구들도 같이 먹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맛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수출이 이렇게 많이 증가되는 것은 맛이 뭐 100% 200% 향상돼서 수출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맛은 똑같아요. 그게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 때문에 덩달아서 라면도 많이 수출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훌륭하게 와스베 컨퍼런스도 잘 치러내고 이거에 맞춰서 우리의 이제 광주의 문화적인 브랜드 가치가 요걸 기반으로 해서 향상이 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있는 무엇을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미래를 보고서 투자하는 게 문화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좀 길게 하셨어요. 제가 쳐다보기에 힘이 굉장히 좀 그 두 분께서 좋은 토론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제가 들었냐면 마치 저기 우리 서울올림픽 또 한일 월드컵 그걸 통해서 우리 저기 스포츠 또 외교 뭐 기타 한국의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 일회성 행사를 통해서 지금 이제 올해 처음으로 광주에서 제20회 와스비를 개최를 했고 나름대로 꽤 성공적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우리 의원님께서는 그것까지 인정을 하는데 이걸 앞으로 지금 월드컵이나 올림픽처럼 더 우리 광주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챙겨야 될 것이 많다. 이제 그 부분 저변 확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한다면 이 부분을 반드시 유념을 하라. 이제 이런 또 질문이셨고 굉장히 멋진 토론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뭐 우리만 멋진 토론하면 안 되겠죠. 그 우리 앞에 계신 분 어차피 시간은 넘어가 버렸습니다. 제가 시간 지키는 거 포기했고요. 예, 좋습니다. 그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네, 아까 그 성과 보고 발표를 드렸던 복지문화극장 강명수입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그 이번에 국제 가나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제 그 자신이 공무원으로서 엄청난 보람을 느꼈던 그런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고향이 강릉입니다. 강릉의 대표적인 축제가 커피 축제가 최근에 굉장히 이제 떴습니다. 저희 고향 마을을 갈 때마다 카페가 뭐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고 이런 모습도 많이 보고 강문항, 강문 해변 주변을 가면 커피거리도 있고 이런 거를 봤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저희는 고향을 출입하면서 왜 강릉의 커피가 이거 좀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왜 강릉에서 일어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던 차에 누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일본에서 그 바리스타를 공부하신 우리나라 초대 바리스타라고 하시는 분이 강릉에다가 커피숍을 차려가지고 거기서 내린 커피를 갖다가 팔기 시작하면서 그게 그 좋은 반응을 보이면서 강릉이 지금 현재 그 커피의 고장으로다가 이렇게 자리매김하게 됐다. 저는 가나 컨퍼런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예를 드는 겁니다. 처음부터 있어서가 아니라 만들면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관악이라는 게 왜 없었겠습니까? 제가 교육 그 지원팀장을 하면서 광주중학교, 광주초등학교에 그 교육경비로다가 악기 구입비도 지원해주고 그때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 그 사람들이 밴드 활동을 갖다가 관내에서 하고 있고 유명하게 이제 성장하고 있는 그런 예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 32년을 하면서 여태까지도 우리가 헤어나지 못하는 규제의 틀 속에서 우리 광주가 어떤 대외적으로 소프트 파워를 키우고 문화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으면 지금 당장 도로는 막혀서 답답하고 하겠지만 외부에서 광주를 보는 그런 시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광주에 대한 인지도가 넓어지고 많이 알려지고 그러면서 성장이 되는 이런 문화적인 충격, 소프트 파워를 키우기 위해선 관악 컨퍼런스의 어떤 중요한 경험을 계속 살려서 이어나가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축제라고 하는 이 그 이벤트가 정말 웃깁니다. 이거 잘만 쓰면요 순식간에 지역의 이미지가 전 세계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저 아래 동네, 옆 동네 이천이 왜 도자기로 유명하죠? 별로예요. 거기가 청자를 표방을 하는데 청자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청자 제일 먼저 했던 곳이 어디냐? 그러면 용인대학교 뒤에 서울이라고 있어요. 그 이천은 없어요. 그런데 거기가 먼저 도자기 축제를 먼저 치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도자기 메카가 되어버렸고 우리 3개 시에서 가장 도자기 축제가 성공적으로 하고 지금 규모도 큽니다. 모든 것이 우리 광주에 많은 소재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발굴해서 키워나가느냐 하는 과정의 문제지 이것이 우리 거냐 아니냐 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분만 저 이렇게까지 좋습니다. 제일 먼 분 한 분 일단 먼저 모시고요. 안녕하세요. 광주문화원 광주역사장 정기현입니다. 제가 이 축제를 오랫동안 고향이었으니까 매번 보았습니다만 다들 잘 하고 계세요. 오늘 특별히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실 도자기 문제입니다. 저는 고향이 분원입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지금 나이 먹도록 제가 바로 그 도자기 굽는 그 분원 초등학교 뒤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그 왕실 도자기 문제에 대해서 유네스코 등재 문제를 제가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한 대로 문제를 제기해서 크게 끌려볼 수 있는 찬스가 왕실 도자기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성, 현재성, 기록성, 세계성, 그리고 우리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관용인 것이고 또 임진왜란 때 저희들이 일본에까지 전파한 기술들 얼마든지 소재가 있는 것을 키울 수 있는 광주가 되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축제에 한 번 더 승화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남한산지 축제 때에 제가 심포지움을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만 아까 말씀한 대로 남한산성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유산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이 남한산성 아까 말씀드린 이준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함락되지 않은 성 이것을 어떻게 하면 역사부터 천년에 가지고 있는 신비를 그리고 가치를 승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심포지움을 학자의 입장에서 논하고자 하는데 사실은 너무너무 인식들이 적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크게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서 매년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 심포지움을 해서 축제와 함께 더불어서 이러한 것들을 발굴할 수 있는 그리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연구소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 프로그램을 듣는데 처음입니다. 아까 이 앞쪽에서 분이 네네네. 네, 광주문화원장 신금철입니다. 우선 평가에 모이신 평가단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 또 이게 금년도에 저희가 이게 와스베 세계관악 컨퍼런스는 많이 딴 데 없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 행사를 치름으로써 광주 문화가 상당히 이게 성장되고 이게 향상됐습니다. 이게 주민이 지금 여러 군데서 늘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3대 우리 축제 이게 또 역시 이 3대 축제로 인해서 우리 문화가 발전됐고 또 여기다가 한 가지 더 포함해서 곤장 순머리 축제까지 등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직 그 지역의 애정과 여러 가지 그 문화의 모든 것을 먼저 가려고 애를 쓰는 우리 방세현 시장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시간이 없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 우선 세계 3대 축제에서는 저희 그 남한산성 그 축제를 먼저 얘기를 드릴 테니까 그거 좀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여기는 넓을 광자를 써가지고 광주가 넓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옛날 조선시대 그 광주는 못 들어왔지만은 현재 우리가 60년대부터 나간 60년대 서울이 떨어져 나갔고 70년대 성남이 떨어져 나갔고 80년대 하남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 우리 형제들이에요. 우리 가족들. 광주권을 다수된 주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화원에서 남한산성권역, 지금 광주권역에 그 문화원끼리 협약식을 맺어가지고 형제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 모처럼 재단에서도 협조를 해주셨고 시에서 관계자들이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또 특히 우리 방금 시장께서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그 문화원 7개 문화원에서 올해 그 남한수 축제 때 와서 잠시 짧은 시간에 그 자기네들 특징 그 문화를 와서 교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아주 뜻있는 행사고요. 그리고 이제 남한산성은 역사가 말해주듯이 우리가 숭열전 대왕의 원조대왕을 거기다가 위패를 모시고 있어서 대왕을 지내는데 원조대왕께 재앙을 지내면서 남한 축제가 이렇게 시작되는 것은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숭열전은 유네스코에도 등재된 지역이고 그래서 이 축제가 이게 그 남한산성 권역의 우리 그 형제들 그 옛날 나간 지금 7개 그 문화권에서도 같이 동참하는 그 시간이 와서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시간을 길게 이거 줘가지고 이게 지속적으로 나간다면은 이게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발전된 문화 강국이 이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여기서 이게 그 도자기 축제, 무마도 축제 이거 역시 이때도 우리 문화권의 광주 이 번역에 한 페이지를 만들어서 그 공연하는 거를 한두 차례 이렇게 짧은 시간에도 이거 준다면은 우선 우리가 이 서울에 인구가 지금 우리 광주권에 들어가는 인구가 한 400만 정도, 370만 정도 됩니다. 이게 7개 번역에서. 그럼 이거 대단한 그 인파도 몰려올 거고 이 문화를 같이 교류를 시킬 때, 그 같이 접목을 시킬 때 우리 광주시는 아주 세계에서 한창 성장된 문화의 그 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 더 안 계시면 아니 저희 마지막으로 하시겠죠. 없죠? 네, 좋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예, 저는 광주 시민 고금정입니다. 우리 강민수 국장님이나 여기 두 번째 우리 문원장님이나 어쨌든 간에 소속되신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거와 순수한 시민으로서 말하는 게 좀 격이 좀 다를 겁니다. 와스비 우리 오현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문제가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와스비 이 행사 기간 동안에 우리 광주시가 각종 언론이나 뭐 이런 데에서 노출된 그 횟수나 뭐 이런 거 그 파급력을 봤을 때 단순하게 우리가 뭐 때문에 이것을 하느냐라고 생각하는 거 이상의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저는 시민으로서 봅니다. 특히 그 다음에 그 얘기가 하고 싶었어요. 사실 다른 그만큼 우리 광주시의 문화가 엄청나게 좀 발전을 하고 있고 이 발전의 그 기틀은 열정적으로 이런 일들을 해 나감으로써
그 역량도 그만큼 그 발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광주시가 그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우수한 시로서 그 돋보이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정된 시간을 이미 초과했고요. 네, 정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우리 방세환 시장님 모시겠습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가 아까도 우리 오현주 의원님께서 자꾸 답변을 요구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종합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일어섰습니다. 왜냐면 아까 장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편주가 아시는 뭐 한편 서울올림픽이나 또 월드컵이나 또 요즘 또 이제 월드컵 예선 있죠. 근데 사실은 그 서울에서 월드컵이나 올림픽이나 있었지만 거기에 참가하는 식구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만은 아니죠. 상당히 많은 전 세계적인 세계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참여하고 그러나 그러한 그 대회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함께할 수 있고 또 단합할 수 있고 그런 계기를 마련했던 한 시점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저도 흥으로 푸는 부군이라는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축제의 성격에 따라 관내 축제냐 아니면 위험적 축제냐 이걸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또 아까 제가 이 관악 컨퍼런스를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제가 중학교 때 밴드부를 했습니다. 트럼본을 불었어요. 그런데 그런 계기가 돼서 한참 한 10년 전이죠. 한 10년 전에 광주초등학교 관악부 애들이 있어서 걔들을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많은 지원을 해주면서 그 친구들이 경기도 청소년 관악제, 대한민국 청소년 관악제에서 대상을 타고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바로 아까 우리 저 국장이 얘기했지만 JJ 윈드 밴드라고 해서 그 서울대, 한예종, 뭐 세종대 이런 데 다니면서 11명이 지금 활동들을 또 그래서 내가 지역에서 대학까지 갔으니 악기를 가지고 대학까지 갔으니 우리가 좀 봉사를 해야겠다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관내는 12개 학교가 지금 밴드부를 운영하고 관악부를. 그래서 광일중학교 애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프린즈 공연에도 광일중학교가 참여를 했고 그 당시에 광주 하남교육청의 김성미 교육장이 공유학교 프로그램 중에 그러면 그걸 한번 미담 오케스트라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그 친구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하나의 행사를 또 만들어서 일본에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협연하는 그런 행사 프로그램도 만들었고 또 그 친구들이 최근에 들어서 그 대한민국 청소년 관악제 가서 또 대상을 탔어요. 특별 부분에. 그럼 이게 바로 광주의 성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더 끌어올려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악인들이 되고 또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관악이 될 것인가. 우리 김기현 우리 집행위원님도 독일에서 트럼본 라이센스 따신 분이에요. 그래서 또 우리가 지금 독일의 지금 베를린 빈필 카라양 그 수석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는 광주에서 오디션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디션을 작년에 서울서 했는데 그 오디션을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애들이 그 오디션 작년에 3명이 합격을 했는데 그럼 그 친구들이 베를린 빈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광주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가치는 유형적 가치와 무형적 가치가 있잖아요. 무형적 가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화위원장님 여기 계시지만 그때 거리 행진을 할 때 그 노인회장님이 옆에 셋이 같이 걸었어요. 그분이 글썽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80대 이렇게 살면서 제가 오랜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가슴이 벅차고 이런 일이 광주에서 내가 오늘 이런 행사가 없었으면 내 평생 이런 행사를 받겠느냐 그런 감격. 근데 많은 시민들이 그런 자긍심, 자부심을 갖게 한 동기부여를 한 게 이번 세계 관악 컨퍼런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돌면서 하는 관악의 올림픽이라고 하는 다음번에는 올해가 20회 저희가 했지만 21회는 2년 후에 26년도에 지금 브라질에서 하는 걸로 지금
여기 우리 했던 총회에서 다음 해를 잡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유형적 가치라든가 무형적 가치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평가를 쉽게 할 수는 없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 좀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을 앞으로 계속 하기 위해서 좀 더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해서 그들을 지원해주고 그래서 그들이 세계적인 우리 여기 와서 했던 트럼펫 불렀던 이름도 제가 다 까먹었습니다만 그런 세계적인 그런 그 연주 석학들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하나씩 고민해야 되고 또 지금 하다 보니까 우리가 분당 학교만 가도 관악구가 있고 그런 그 예고가 있으면 악기들을 자기들이 사오잖아요. 1,000만 원, 3,000만 원 들여서. 우리는 지금 학교마다 지금 악기 사달라고 난리야 지금 저한테.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에 대한 지원의 부분은 지원을 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런 좋은 이런 계기를 통해서 어떤 꿈을 실어주고 그런 어떤 재능과 그런 부분들을 갖다 잘 살려서 광주시의 또 우리나라의 인재로 좀 클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주는 뒷받침해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세계 관악 컨퍼런스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가 크다. 또 전부 그러잖아요. 무슨 물론 식전 행사였지만 전해제였지만 그런 불꽃 놀이를 한 것도 오랜만에 봤고 또 그런 블랙이글스를 띄운 거는 얼마 전 제가 아부다비 출장을 갔었습니다. 그 코리아 페스티벌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에 우리 농악단 애들을 데려갔는데 아주 세계가 아주 인기가 최고였어요. 근데 그때 블랙이글스 제가 영상을 보여줬더니 거기 대사관에 있는 친구들하고 또 그리고 문화관광부 담당 저 정책관이 나왔었어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가 이거 좀 블랙이글스 우리도 좀 한번 띄워달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안 띄워주더니 광주에 띄웠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가 세계 관악 컨퍼런스를 유치하면서 얻어낸 성과라고 생각하고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 광주 시민들이 더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어떤 문화예술에 대한 격이 높아지고 그래서 그것이 자긍심으로 작동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그런 평가를 유무형적으로는 상당히 크다. 오히려 물론 저는 시장이니까 온 동네 다니면서 제가 인사를 받아요. 어떻게 광주에 그런 행사를 했느냐. 진짜 멋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거는 제가 그런 평가를 받고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광주 시민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밴드부 친구 보면 저 노는 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나이가 돼 보니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중산층의 조건이 아파트, 자가용, 어디, 집 이렇게 지금 생각하죠. 근데 유럽 선진국에서는 악기를 어떤 걸 부를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신적 중산층 그렇게 좀 인정을 하거든요. 우리 이미 선진국으로 왔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 광주시에서 여러 축제 그리고 이제 올해 처음에 했던 이제 관악까지 이 가능성 충분히 올해 다 보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왔던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하면 아마 내년에는 정말로 훌륭한 축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상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4 광주시 축제평가 보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